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위 예제에 은는이라는 표현을 숫자에 따라서 은, 는 중 하나만 출력하는 것으로 수정해 보래요. 자, 먼저 EX1202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행부터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소수를 찍었는데요. 여기서 659는 소수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EX1202 예제에서는 이렇게 출력했었는데 이제는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659는 그냥 는만 찍으면 되죠. 그렇게 숫자에 따라서 은 또는 는 한 글자만 출력되도록 수정해 보시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죠. 자, 먼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은는이라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s라는 문자열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먼저 변수 s를 이 자리에 출력하는 것으로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나왔어요. 아까랑 실행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에 따라서 은 또는 는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이 들어갈 조건으로 나누어주고 는이 들어갈 조건으로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s에 은이 들어갈 조건은요. 1의 자리에 따라 달라질 텐데 0은 1은 3은 6은 7은 8은 이렇게 되겠고 는이 들어갈 조건은 2는 4는 5는 9는 그래서 이렇게 나뉘겠네요. 6개는 이쪽으로 오고 4개는 이쪽으로 오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n의 1의 자리 숫자가 0과 같거나 n의 1의 자리 숫자가 1과 같거나 3과 같거나 6과 같거나 7과 같거나 8과 같거나 로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n%10이 0부터 9까지의 숫자니까 0, 1, 3, 6, 7, 8이 아니면 무조건 2, 4, 5, 9겠죠. 그래서 s는 s-if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자, 17은 소수임, 44 엔터. 그럼 44는 소수가 아님. 잘 나오고 있는데요. 10은 소수가 아님.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은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변수로 바꾼 다음에 그 변수에 은 또는 는을 대입하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조건에 따라서 은이 될지 는이 될지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if-s 또는 if-s-if 구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위에서 그 일을 했죠. 자, 이 문제를 푸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제가 한 것보다 코드가 너무 난잡하게 느껴진다. 스스로의 코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스스로 푸신 코드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아래의 주석에 따라 입력한 값이 소수인지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요. 방법 1번이라는 건 1부터 n까지 반복하는 방식이었죠. 예제에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반복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문제를 보시면 주석으로 순서를 적어놨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부터가 이제 생각이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생각이 꼬이시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나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순서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자,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먼저 하고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어떤 변수에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 변수에 담긴 값이 소수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순서는 누구든지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적고 나서 보시면 문제가 꽤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연습하기보다는 순서를 적어놓고 뭐뭐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적는 거죠. 작은 문제들로 구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시면 좀 쉽게 풀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해요.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5를 눌러서 자동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정수값을 하나 입력을 받죠. 그래서 입력받으라는 문자열을 적어주고 입력을 받고요. 자, 그 다음 i를 1부터 n까지 반복을 해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몇 번인지를 카운트한다. 그러면 몇 번인지 카운트해야 되니까 카운트할 변수를 반복만 들어가기 전에 만들고요. 0으로 초기화했어요. 자, 그 다음 n을 i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면 cnt++. 그 다음 n에 담긴 값이 소수인지 여부를 판단. 그러면 cnt가 만약에 2와 같으면 소수인 거죠. 자, 그래서 n 플러스 은는 소수임. 그렇지 않으면 n 플러스 은는 소수 아님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먼저 7을 입력해 보죠. 7은 소수임 잘 나왔고요. 8은요? 네, 소수 아님 잘 나왔습니다. 6 한번 해볼까요? 네, 6은 소수 아님 잘 나왔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이 주어졌을 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복습 문제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 해설입니다. 아래의 주석에 따라 입력한 값이 소수인지 판단한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연습 문제 2번에서는 방법 1번을 사용했고 이번 문제는 방법 2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구조를 잡으실 때 2부터 n-1까지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석에 따라서 한 문장 한 문장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스캐너 객체 생성이니까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고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 눌러서 자동 임포트까지 실행해 주시죠. 그 다음 정수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int n에 담고 그러면 입력하라는 문자를 먼저 찍어주고요. int n에 정수값 하나를 담습니다. 이제 n에 담긴 값이 소수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반복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을 i로 나눠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소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소수가 아니니까 더 이상 반복문을 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 세미콜론 잡습니다. 자, 그 다음 반복문 안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i가 n-1과 같다 하면 이 자리에서 소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까 예제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죠. 먼저 7부터 입력해 보고요. 그 다음 6, 한 번만 더 해보죠. 9 엔터. 그래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과 3번은 복습 문제로 구성해 봤으니까 예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들을 풀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 해설입니다. 소수인 정수만 입력받아서 이들의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소수가 아닌 수를 입력받으면 그때까지 입력한 소수들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보실 때 실행 결과 예를 보시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자,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 먼저 반복문이 쓰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복문의 구조를 어떻게 잡아주실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for문과 while문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사전에 알 수가 없죠. 소수가 아닌 수가 몇 번째 입력될지 미리부터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한 반복문 떠올리시면 좋고요. 반복해서 실행할 내용은요. 먼저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값을 하나 입력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누적값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푸실 때 반복문에서 뭐를 반복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를 반복할 거냐면 소수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로 입력받을 거고 그 다음에 누적해서 합을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반복문이 실행되기 전에 누적합의 문제니까요. int sum은 0 세미콜론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 무한 반복문 쓴다 그랬죠. 자, 무한 반복문은 이렇게 for문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while문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네, 편한 걸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반복문 안에서 할 건 소수로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먼저 할 일이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정수로 입력받는데요. int n에다가 sc.nextint를 쓰려고 보니까 스캐너가 없네요. 자, 스캐너 객체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서 지금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요쯤 쓰시면 빨간색 밑줄 보시면서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 누르시고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누적합을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sum 플러스는 n 세미콜론. 얘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게 머릿속에서 각각의 변수가 그려지시면서 자연스럽게 코드가 나와 주셔야 돼요. 흐름을 생각하세요. 뭐가 실행된 다음에 뭐가 실행돼야 될지 그 논리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 반복이 쓰였는데요. 제가 무한 반복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뭘 생각하라 그랬죠? 네, 브레이크 세미콜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언제 잡아줘야 될까요? 입력한 숫자가 소수가 아닐 때. 그러면 그 판단을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이 소수가 아니라면 반복문 탈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방법 1번으로 갈까요? 그러면 자, cnt는 0으로 시작해서 for int i는 1부터 n까지 돌려야 되죠? 그랬을 때 만약에 n이 i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중괄호 생략할게요. cnt++. 그러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cnt가 얼마이면
네, 2와 같으면 소수인 거죠. 근데 2와 같지 않으면요. 네, 소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가 아니니까 브레이크 세미콜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누적합을 sum이라는 변수에 담았으니까 지금까지 입력한 소수들의 합, 이 문장 복사해서 sysout, 네,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고 22 대신에 이 밑줄인데요. 자, 이 밑줄 자리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운표 2개 플러스 2개 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출력할 값인 sum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실행해 볼게요. 2엔터, 7엔터, 13엔터, 8엔터.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한 소수들의 합 22. 잘 나왔습니다. 자, 한 번 더 실행해서요. 자, 2, 7, 13, 그 다음 8 대신에 5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6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22에 5 더해서 27까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